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창비 3학년 1학기. 자, 벌써 몇 단원이죠? 2단원입니다. 2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 촌평의 이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07쪽이고요.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할 테니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봅시다. 우리는 거의 매일 신문을 읽거나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을 보면서 살아간다. 우리가 접하는 뉴스 중에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나 각종 사건과 사고를 다룬 것도 있지만 특정 인물에 대한 것들도 적지 않다. 특정 인물에 관한 기사 중에서 정치인이나 연예인을 비롯한 사회 유명 인사들의 말이나 행위에 대해 비판하거나 풍자하려고 쓴 짧은 글을 촌평이라고 한다. 촌평의 정의가 나왔죠 지금? 정치인이나 연예인을 비롯한 사회 유명 인사들의 말이나 행위에 대해 비판하거나 풍자하고자 쓴 짧은 글, 이것이 뭐다? 촌평이다. 촌평의 뜻입니다. 촌평의 뜻이 나왔죠. 이 교재에서는요, 문단의 중심 내용이 여기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촌평의 뜻이라고, 그죠? 문단 중심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럼 촌평의 특성. 그럼 촌평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느냐? 자, 보세요. 촌평은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을까? 촌평의 대상, 촌평의 주체, 촌평의 표현이란 세 가지 면에서 촌평의 특성을 알아보자. 설명 대상을 지금 소개했어요. 그럼 이 글은 뭡니까? 촌평. 이 글의 종류예요. 이 글의 종류. 설명문. 그렇지, 이 글의 종류. 설명문입니다. 설명문. 설명 대상을 소개했어요. 그렇죠? 설명 대상을 소개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설명문이다. 설명문에서는 정보 전달이니까 전달해주는 정보를 뭐 해야 된다?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우선 촌평에는 부정적인 대상의 특성이 잘 들어간다. 촌평의 특성. 부정적인 대상. 촌평은 대체로 특정 인물을 비판하거나 풍자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촌평 대상 인물의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특성. 부정적인 특성. 왜? 인물을 뭐하기 위해서 비판하거나 풍자하기 때문에. 이게 뭐야? 대상이에요. 촌평에서 하려고 하는 대상이 뭐야? 인물을 비판하거나 풍자하는 것이 목적이야. 그런데 부정적인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또 촌평하는 주체가 촌평 대상에 대해 갖는 태도는 어떻다? 비판적이다. 태도가 어떻다? 비판적이다. 비판적인 태도다. 촌평의 글쓴이는 촌평 대상의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재료로 삼아 비판하거나 풍자한다. 그러니까 대상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재료로 삼아서 대상을 비판하거나 풍자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일반적인 사건, 사고나 기사나 해설 기사에 비해 촌평 대상에 대한 글쓴이의 비판적인 입장이 분명히 나온다. 비판적인 입장. 기사에 비해서 촌평은 대상에 대한 글쓴이의 비판적인 입장이다. 비판적인 입장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대상은 부정적인 인물을 비판적인 태도로 바라보는 겁니다. 알았죠? 마지막으로 촌평은 간단한 말로도 감동하게 하고 남의 약점을 찌를 수 있다는 촌철살인. 한자성어 기억나죠? 한치의 쇠붙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말로 간결하고 간단한 말로써 뭐한다? 사람들에게 교훈이나 감동을 준다 이거죠. 그래서 따라서 촌평에는 함축적인 어휘가 잘 사용되며 압축된 형태의 문장이 쓰인다. 함축적이며 압축적인 문장이 쓰인다. 때로는 종결 어미가 삭제된 형태의 문장이 쓰이기도 한다. 촌평에 사용되는 특성은 촌철살인이기 때문에 함축적인 어휘와 압축적인 형태의 문장 그리고 종결 어미가 삭제된 형태의 문장이 쓰인다. 이거 보시고요. 자, 촌평이 여기 정리 잘 해놨습니다. 3분 요리법 이거 중요한 것들 압축해 놓은 거예요. 촌평의 특성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부정적인 특성, 비판적이며 촌철살인적이다. 잘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다음 쪽 가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촌평은 독자에게 글을 읽는 재미와 쾌감을 느끼게 한다. 신문에 실린 건조한 사건 기사나 긴 해설 기사에 비해 촌평은 짧으면서도 전하려는 바를 흥미롭게 담고 있어서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다. 이렇듯 촌평은 어떠한 사건이나 사태의 본질을 특정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우회하여 표현해 독자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준다. 촌평의 효과 1번 독자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또한 촌평은
특정 인물의 말이나 행동에 드러난 부도덕한 행위나 탈법 행위 등을 비판하여 글쓴이와 독자가 속한 사회를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기능도 한다. 촌평의 특징 2번. 효과 2번. 뭐요? 사회를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권력을 지닌 유명인들이 보이는 부도덕한 행위나 그들이 위법 행위를 고발한 기사를 읽고 우리는 우리 사회의 나아갈 길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된다. 촌평의 종류로 갑니다. 촌평의 종류, 형태면으로 봤을 때는 문자 언어로만 쓰인 촌평과 문자 언어로만 쓰인 촌평. 촌평의 종류 1번. 문자 언어로만 쓰인 촌평. 그리고 그림, 만화, 영화, 영상이 문자와 결합한 촌평으로 나눌 수 있다. 네 가지죠? 촌평을 형태면으로 나눴을 때 문자로만 쓰인 촌평, 그리고 그림으로만 된 촌평, 만화로만 된 촌평, 그리고 영상과 문자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촌평 등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제 길이면으로 나눴을 때, 길이면으로 나눴을 때 전통적인 짧은 촌평과 조금 긴 촌평으로 나눌 수도 있다. 원래 촌평은 글과 같은 문자로만 쓰였는데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만화, 영상 등과 결합한 형태가 나타난다. 그리고 길이면으로 볼 때 촌평은 앞에 언급한 것과 같이 짧게 쓰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유명인이나 연예인 등의 소문이나 사생활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그들의 좋지 않은 행태를 자세하게 다룬 긴 형태의 촌평도 등장하였다. 예 1과 2는 문자 언어로만 된 짧은 촌평이다. 짧은 촌평이 이해가 나옵니다. 국무회 오늘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 병역 면제토록 의결. 병역이 무슨 시상품인가요? 예 2. 인기가수 안우진씨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 제 손으로 꺾어버린 제2의 전성기. 핸들 잘못 잡으면 손목에 핸들 찬다. 예 1은 2002년 월드컵에서 4강에 오른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병역 의무를 면제하는 특별조치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상황을 비판한 촌평이다. 글쓴이는 병역의 의무를 시상품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조치를 우회적으로 비판한다. 지금 뭐하고 있어요? 글쓴이는 정부의 조치를 뭐하고 있어요? 비판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한편 예 2는 활동을 다시 시작한 인기가수가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건을 비꼬고 있다. 이에 의해서 글쓴이는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자동차 운전대와 수갑의 모양이 모두 동그랗다는 점에 주목하여 음주운전의 결과를 재치있게 꼬집고 있다. 어쨌든 비판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죠. 부정적인 대상을 비판적인 태도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촌평의 특징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통적인 짧은 촌평의 예를 봤고요. 이번에는 예 3번은 뭡니까? 유명인들의 좋지 않은 행태를 다룬 긴 촌평. 예 4는 그림과 문자가 결합된 촌평. 예 3번 봅시다. 27일 오후 땡땡땡 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임태웅 사장 3녀의 결혼식에 지난 25일 친지들만 참석한 채 조촐하게 치러진 성낙군 시장님의 사람 결혼식과 달리 시끌벅적하게 진행돼 구설수다. 보십시다. 결혼식 며칠 전부터 안내문을 시청 각 부서에 게시했으며 지하, 식당, 종업원, 경비원, 청소원들은 일요일인데도 행사를 위해 출근했고 공사 주변은 밀려드는 차량으로 북새통을 이뤘다고. 공사 관계자는 공사 내 주차시설이 100대에 불과하고 앞서 벌어진 직원의 결혼식에 참가한 차량들이 미처 빠져나가지 못해 교통체증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해명. 이렇게 하면서 긴 촌평 보세요. 예 3은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 공공기업체의 사장이 자신의 자녀 결혼식을 그 기업체 강당에서 화려하게 연일을 소재로 삼고 있다. 글쓴이는 이틀 전에 열린 시장 아들의 결혼식 이야기야. 임태웅 사장 결혼식 때문에 일요일인데도 출근한 직원들 이야기. 그리고 결혼식에 참가하려 밀려든 차량으로 도로가 막힌 상황 등을 끌어들여 개인적인 일에 자신의 지를 이용한 임태웅 사장을 풍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긴 촌평에 대한 예다.
예사는 일제강점기 때의 촌평이다. 조선 통감을 지냈던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을 다시 방문하던 날 있었던 일과 관련된 것이다. 일제는 그가 서울을 방문하던 날 서울에 온 학생들에게 길가에 서서 등을 들게 하였다. 글쓴이는 이를 비판하기 위해 그림과 문자를 결합한 촌평을 활용하였다. 뭐라고 써있죠? 공부는 언제 해? 라고 써있죠 여기? 언제 만든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죠 이거는요. 이때는 가로 쓰기를 하지 않고 세로 쓰기를 했습니다. 알았죠? 지금과는 약간 다른 이제 철자법이 있어서 공부는 언제 해라는 것을 이렇게 썼어요. 자 갑니다. 촌평 속의 학생인 등에 적힌 한자는 환영인데 환영이라는 한자 여기요. 실제로 학생의 표정은 환영하는 표정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학생이 본분을 할 수 있는 공부는 언제 하느냐고 꼬집으면서 학생 동원이 빈번히 일어났으면 비판풍자하다. 넘어가실까요? 넘어가시죠. 한편 사회가 변화하고 일반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이 각 분야에서 늘어남에 따라 촌평의 대상 인물도 넓어지고 있다. 게다가 촌평의 대상이 유명인인 말이나 행동에서 일반인의 행태로 옮겨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그에 따라 현대의 사회의 풍습이나 세태가 비판과 풍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조부모가 손자, 손녀 양육비까지 되는 3대 캥거루 현상 확산. 사교육비 경쟁의 노부모 허리 휘내라는 촌평은 자식 때에 이어 손자 때까지 사교육비 등을 보태는 현실을 환기하여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사교육 열풍을 꼬집고 있다. 자, 이제 끝부분 갑니다. 네? 끝부분 갑니다. 이제 거문단 갈게요. 촌평을 읽을 때 유의할 점이 뭐냐? 촌평은 대체로 어떤 인물의 언행이나 사건을 계기로 작성된다. 따라서 이 언행이나 사건을 둘러싼 맥락과 그 인물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알아두면 촌평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게다가 촌평을 읽으면서 촌평의 대상 인물에 대해 글쓴이가 지닌 태도를 추론해 보는 것도 좋다. 자, 그럼 보세요. 이 촌평을 잘 이해하기 위해선 사건을 둘러싼 맥락과 그 인물에 대한 세상 사람의 평가를 알아두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촌평을 읽으면서 촌평 대상 인물에 대해서 글쓴이가 지닌 태도를 추론해보는 것도 촌평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거죠. 대체로 신문 기사는 글을 쓴 기자의 이름을 명시하는데 촌평은 그와 달리 글쓴이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을 때도 있다. 물론 글쓴이가 소속된 언론사가 드러나지만 글쓴이의 이름이 직접 드러나지 않은 익명성 때문에 독자는 촌평 대상을 놓고 글쓴이와 뒷이야기를 나누는 느낌을 갖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익명성은 표현의 윤리성이나 인권 침해 여부 등의 문제를 낳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적 상황이나 글의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풍자나 비판의 도가 지나치지 않은지 읽을 때 유의점 뭡니까? 풍자나 비판의 도가 지나치지 않냐? 유의점 1번. 또 불필요한 인신공격 또는 악의적 명예훼손 여지는 없는지 유의점 2번. 그러면서 촌평을 읽어야 한다. 물론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촌평의 풍자나 비판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때로는 표현의 윤리성이나 인권침해 여부 등 풍자나 비판의 허용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하며 심한 경우에는 법적인 분쟁이 이르기도 한다. 그러므로 촌평에 대한 수동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표현의 자유와 인권 보호라는 가치를 모두 고려하면서 촌평의 적절성을 판단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 사용자들이 익명성을 이용해 특정 게시물에 댓글을 달거나 직접 의견을 올리면서 표현의 윤리성을 지키지 않고 촌평을 쓰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촌평의 내용을 무작정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떻게 해라? 비판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유의점 3번. 이렇게 해서 읽어보시면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요. 이제 소단은 보글보글. 중요한 건 이겁니다. 2번부터 볼까요? 촌평의 특성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촌평의 특성은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촌평의 효과, 촌평의 종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촌평의 특성부터 볼까요? 앞에 했던 거 정리 다시 하는 겁니다. 대상은
특정 인물을 비판하거나 풍자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대상의 부정적인 면이 드러나고 태도는 대상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비판하거나 풍자하고 촌평의 표현은 간단한 말로 남을 강동하거나 남의 약점을 찌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 특성이 드러나고 비판적이며 촌철살인적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촌평의 효과가 독자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주고 우리 사회를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끈다. 이거 중요하겠죠? 주의점 있죠, 주의점. 촌평에서 다루는 인물의 언행이나 사건을 둘러싼 맥락과 그 인물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알아두고 촌평의 대상 인물에 대해 그 스님이 지닌 태도를 추려내보고 그리고 그 적절성을 판단하는 촌평을 비판적으로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부분 복습하시고요. 모르는 부분 동영상 강의 들으면서 궁금하거나 모르겠는 부분은 선생님께 표시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 111페이지 오마이노트로 정리해 놓으시고요. 관련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